위대한 개츠비 8장 6번째 영상입니다. 개츠비는 데이지와 자기 사이의 신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데이지로 하여금 자신이 대단한 재력가라고 믿게 만듭니다. 자신이 이렇게 데이지에게 가식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 개츠비가 자신을 경멸할지도 모른다고 닉은 생각합니다. But he didn't despise himself. 하지만 개츠비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 않았어요. And it didn't turn out.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결과가 되질 않았어요. 여기서 it는 개츠비가 데이지한테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인 척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게 결과가 되질 않았는데 as he had imagined. 개츠비가 상상한 대로 결과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가 had imagined.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죠. 그 전에 상상했던 것 같은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He had intended probably. 개츠비는 아마도 의도했을 거예요. 여기도 시제가 had intended. 과거 이전의 과거니까 그 전에는 아마도 의도했었을 거예요. To take what he could. Intended to take. 차지할 의도였었어요. 뭐를? What he could. 그 다음에는 take가 생략이 된 거니까 개츠비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차지할 의도였었다는 겁니다. And go. 자, 여기는 intended to 다음에 1번 take, 2번 go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개츠비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서 갈 의도였었다는 거죠. Probably, 아마도 그런 의도였었을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개츠비는 먹튀할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But now he found. 하지만 이제 개츠비가 알게 됐어요. That 이하라는 것을 he had committed himself to the following of a grail.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전력을 다했어요. 어디에? 성배의 따라다님에. 그러니까 개츠비가 온몸을 바쳐서 성배를 따라다녔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레일은 대문자 그레일이나 홀리 그레일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과 연관된 전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그레일 또는 홀리 그레일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잔입니다. 여기다 포도주를 담아서 제자들한테 돌리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 잔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 잔에 치유의 능력과 젊음을 유지하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잔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없어진 잔을 찾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어지는 영국의 전설이 그 유명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이에요. 사라진 성배를 찾아서 떠나는 원탁의 기사들의 모험이 아더왕 전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홀리 그레일 즉 성배는 많은 문학 작품에서 우리 인간이 꼭 찾아야 할 어떤 이상이나 지향점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성배를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츠비가 성배를 찾는 일에 온몸을 불살랐다는 것은 자기가 매우 중요하고 숭고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제가 had committed,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온몸을 불사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서야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죠. 개츠비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 않았고 그 일은 개츠비가 상상했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개츠비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가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츠비는 자기가 성배를 찾는 일에 이미 온몸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 knew that Daisy was extraordinary. 개츠비는 데이지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But he didn't realize. 하지만 개츠비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Just how extraordinary a nice girl could be. 우아한 여자가 could be. 자, 이거는 a nice girl could be extraordinary. 여기서 extraordinary가 앞으로 나와서 how하고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츠비는 우아한 여자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데이지가 자기하고 다른 줄은 알았지만 상류층의 여자가 얼마나 특별해질 수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She vanished into a rich house. 데이지는 자기의 부유한 집 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 말을 다음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Into her rich full life. Vanished into. 데이지가 자기의 rich full, 부유하고도 풍족한 그런 삶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leaving 분사구문입니다.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이에요. 그리고 leave A, B가 A에게 B를 남긴다는 뜻이니까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nothing,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자기의 집, 즉 자기의 삶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He felt married to her. 개츠비는 데이지와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That was all.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개츠비의 느낌에 데이지하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만 들었고 그 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이지는 부유한 자기의 집,
즉 부유하고 풍족한 자신의 삶 속으로 개츠비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와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When they met again 2 days later, 이틀 후에 개츠비와 데이지가 다시 만났을 때 It was Gatsby. 자, 여기는 it who, it that의 강조용법인데 강조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that가 아닌 who가 쓰인 겁니다. who 이하, 숨이 막혔던 것은 다름 아닌 개츠비였어요. 그리고 또 who 이하, who was betrayed, 수동태죠. 배신을 당했어요. somehow, 왠지, 그러니까 왠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개츠비였다는 건데 betray에는 기대를 저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의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숨이 막혔던 사람은 바로 개츠비였다는 겁니다. 얘네가 이틀 후에 다시 만나기는 했는데 이게 개츠비의 기대하고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개츠비는 숨이 막혔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Her porch was bright. 데이지네 집 현관은 눈부시게 빛이 났어요. With a but luxury of starshine. 자, 여기 of는 동격을 나타냅니다. The but luxury하고 starshine이 같다는 비유예요. 별빛과도 같은 but, by의 과거분사형이죠. 수동의 뜻이 있어요. 돈으로 사들여진 사치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데이지네 집 현관이 The wicker of the settee squeaked fashionably. 여기 긴 의자의 고리버들은 wicker settee, 고리버들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의자가 삐걱거렸는데 상류사회풍으로 세련되게 삐걱거렸다는 겁니다. 개츠비의 눈에는 이 집안의 모든 게 세련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세련되게 들렸다는 겁니다. As she turned toward him, 데이지가 개츠비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데이지가 개츠비한테로 몸을 돌리니까 의자가 삐걱거렸다는 거죠. And he kissed her curious and lovely mouth. 그러자 개츠비는 데이지의 curious and lovely,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입에 키스를 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데이지의 집 현관은 별빛과도 같은 돈으로 산 사치로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데이지가 개츠비에게로 몸을 돌리자 버들고리 의자는 세련되게 삐걱거렸고 개츠비는 그녀의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he had caught a cold. 데이지는 감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데이지가 감기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make 명사 형용사,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Her voice, 데이지의 목소리를 huskier and more charming than ever. huskier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허스키하고 more charming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And Gatsby was overwhelmingly aware of the youth and mystery. Gatsby was aware of the youth and mystery. 개츠비가 젊음과 신비로움을 깨달았는데 극도로 깨달았다는 것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the youth and mystery를 가리키면서 preserves까지 이어집니다. 부유함이 가두고 보존하는 젊음과 신비로움이에요. 개츠비가 보기에 이런 부잣집에서 잘 가둬놓고 보존시키는 그런 젊음이라는 거는 개츠비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젊음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부잣집 애들은 땜물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개츠비는 데이지네 집에서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Of the freshness of many clothes. 여기 of는 둘 다 aware하고 연결이 되죠. 많은 옷의 신선미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데이지네 집에 가서 보니까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옷들이 자기 군복처럼 꿰져져 한 게 아니라 옷에서 신선하고 상쾌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And of Daisy, 역시 aware of Daisy. 자, 여기는 데이지가 전치사 of의 목적어고요. Gleaming like silver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예요.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데이지라는 겁니다. 다음에 safe and proud above the hot struggles of the poor. 여기도 데이지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예요. 맨 끝에 the poor는 the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가 된 케이스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치열한 몸부림 위에서 안전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데이지라는 거예요. 즉 부잣집의 데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다구니를 치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보다 높은 곳에서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츠비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조금도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하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츠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데이지의 존재를 개츠비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이지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허스키하고 더 매력있게 만들었습니다. 개츠비는 부유한 집에서 잘 가두어 보존하는 젊음과 신비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많은 옷이 주는 신선한 상큼함도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치열한 몸부림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은처럼 반짝이는 데이지라는 존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